네, 양대 시장에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순매수 규모는 전 거래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시장에는 관건이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분석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먼저 단어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어제부터 환율이 좀 많이 변수로 올라왔으니까 환율과 제가 ADR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오늘 그 만기 변수와 금통위 변수는 영향은 별로 없죠. 특히 이제 만기 같은 경우도 차익 물량 쌓인 게 별로 없고 또 최근에 우호적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무난한 만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금통위도 예고된 정도로 나왔고요. 예, 그걸 제외한 그 변수들 중에서 원화 강세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죠. 우리 경제의 어떤 체력, 또 최근에 달러 약세였던 분위기, 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어제와 오늘 속도가 너무 빠른데 요거는 또 이런 원인도 있겠죠.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이제 이머징 쪽으로 좀 가세하는 게 보이면서 좀 그 분위기를 좀 원화 수요가 좀 많아졌고 거기다가 우리 정부도 사실 약간 좀 대응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워낙 강세에 대해서 조금 용인하는 분위기가 나오죠. 해서 방향 자체를 아예 아래쪽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원화 강세가 이제 기조적으로 좀 원화 강세가 나와버리면은 뭐 다른 변화도 있겠지만은 수급 관련해서 주요 변화가 또 나오게 되는데 첫째로 한 그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또 그 원화 강세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를 더 불러오겠죠. 기존에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어떤 환차익 세력들도 가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그 ADR 지표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실 환율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래쪽에 이제 차트가 그 원달러 환율이 되겠는데 상당히 그 주요한 지점이었죠. 1,050원 정도가 상당히 주요한 지점인데 어저께 갭으로 음봉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면은 그동안 지지했던 오랜 기간 지지했던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매수는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위쪽에 제가 ADR을 좀 갖다 붙여놨죠. 이게 거래소 차트가 되겠고요. 위쪽이 이제 ADR, 상승 종목 수가 많으냐, 하락 종목 수가 많으냐, 체감 지수를 느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지수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ADR 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전까지만 해도 100 아래입니다. 오히려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런 체감 지수가 낮고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어떤 이런 현상이 나왔던 이유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명되는 그 시총 상위 종목이 이끄는 장이었기 때문이고, 마침 환율이 이렇게 어제부터 꺾이면서 이들 종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ADR 지표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100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수는 많이 안 올랐는데 결국 환율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더 살 수 있겠죠. 더 살 수 있는데 이 환율 자체가 또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서 다른 업종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수출주 일변도에서 내수주라든지 뭐 다른 낙폭 과대주 또 환수해주, 또 뭐 코스닥 등등에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어떤 이번 환율에 일부 업종에 좀 부정적이지만은 환율의 어떤 전반적인 긍정적인 어떤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 업종별로 종목별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서 오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어제부터 좀 변화는 좀 왔었죠. 좀 그 환 쪽에 좀 불리한 쪽에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오늘 은행업종, 화학업종,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나오지만 전기전자 매도 같은 경우가 좀 약해졌고요. 반면에 운수, 장비, 통신, 철강, 금융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환에 대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운수, 장비 쪽에 매도가 나오고 통신 매도입니다. 반면 서비스, 음식료, 뭐 유통, 전기전자, 금융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제 낙폭 과대 쪽으로 많이 노리니까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종목이 약간 다변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포스코도 보이고 KT, 하나금융지주, 뭐 삼성증권까지 대우조선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가
약간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전략 같은 경우는 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그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해서 이 상승 순환매 같은 경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잡힌다 그러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매수가 잡힌다 그러면 이런 상승 어떤 순환매가 계속 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도하는 그런 빠른 순환매에 약간 좀 대응하는 것도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주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해서 실적 우량 개별주 쪽으로 계속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양쪽을 조금 다르게 놓고 그렇게 양쪽 모두 투트랙 전략으로 따라붙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급 포인트 짚어보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